자, 한론 1211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관련도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한론 1211의 화학식. 자, 이때 한론 소화약제의 그 분자식은 어떤 규칙이 있죠, 규칙. 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단서가 있죠, 여기. 숫자. 이 숫자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C, F, Cl, Br. 이렇게. 자, 4개의 할로겐 쪽 원소를 씁니다. 뭐 C는 뭐 할로겐 쪽이 아니지만 CF, Cl, Br 이렇게 써놓고요. 지금 할론 1211이죠.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1, 2, 1, 1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첨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C, F3, F2죠. CF2, Cl, B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론 1211의 분자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원소들 있죠, 원소. 이 원소들의 위치는 바뀌어도 돼요. 위치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이 것들이 다 있는 거는 1번에 있죠. CF2, Br, Cl.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자리를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한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규칙을 익히시면 돼요. 이 규칙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산화되기 쉬울 것. 산화. 자,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을 우리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되기 쉬우면 쉬울수록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산화되기 쉬울 것. 자, 연소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연소가. 2번.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면 클수록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죠. 맞고요. 3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자, 틀렸죠? 자,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연물이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작을 것. 4번. 열 전도도가 작을 것. 자, 열 전도도가 작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열이 분산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거죠. 한 곳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 그만큼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4번은 맞습니다. 열 전도도가 작을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이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 돼야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감관계수에 따른 가시거리 및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감관계수 0.1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이다. 자, 1번은 틀린 내용 없죠? 맞습니다. 감관계수 0.1일 때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이고 그리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이다. 맞습니다. 2번. 감관계수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이다. 자, 틀렸죠? 자, 감관계수가 0.5면은 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자, 어두움. 자, 어두움이죠.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감관계수 0.5는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가 아니고요. 자, 몇 미터가 되는 거죠? 가시거리는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3m.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에 감관계수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연기 농도를 나타낸다? 맞죠? 그리고 4번에 감관계수 30은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이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4배 빠르다면 이 기체는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에요. 바로 VA분의 VB는 루트 MB분의 MA다. 이게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입니다. 자, 지금 확산 속도가 이제 V죠.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4배 빠르다.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게 산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모 V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의 확산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VB가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인데 그럼 A가 뭐예요? MA가 산소의 분자량이 되겠죠? 산소의 분자량.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의 확산 속도의 4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냐? 자, 산소 O2죠. 산소의 분자량은 자,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죠. 16 곱하기 2를 해주면 32가 돼요. 32. 네. 얼마라고요? MA가 3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MB분의 MA가 4가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은 16이 돼야 되겠죠. 16이니까 M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2가 돼야 되겠죠. 2. 분자량이 2인 기체를 찾으시면 돼요. 분자량이 2가 되는 기체. 자, 보세요. 자, 1번에 그 질소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 N2죠. 질소는. 그럼 질소의 원자량은 14예요. 그럼 14 곱하기 2를 해주면 28입니다. 틀렸죠? 질소 아니죠? 분자량 2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2번에 수소는 분자식이 H2입니다. 근데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1 곱하기 2 하니까 2가 되죠. 정답은 수소입니다. 수소. 그럼 3번에 암모니아는 NH3죠. NH3 맞나요? 암모니아 NH3. 자, 지금 질소의 원자량이 아까 14라고 했죠. 14 플러스 H는 수소의 원자량 1이라고 했습니다. 1 곱하기 3개. 그러면 17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O2. 자, 탄소는 12죠. 산소는 16입니다. 곱하기 2.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 그렇기 때문에 자,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4배가 빠른 기체는 뭐다? 수소가 된다는 거지, 수소. 예, 정답은 2번에 수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보기에서 그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차양, 2번에 바닥, 3번 내력벽, 4번 지붕틀. 자, 보기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차양. 예, 차양은 안 되고, 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자, 지붕틀은 되는데, 차양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입니다. 제외.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차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물질 중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은 거예요. 1번 석탄, 2번 팽창 질석, 3번 셀룰로이드, 4번 퇴비. 자,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은 것은 2번에 있죠. 요 팽창 질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모래와 같이 금속 화재에서 이제 그 질식 소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화제죠, 소화제.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팽창 질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약 몇 몰이 들어있는가? 단, 산소, 질소 1몰의 분자량은 각각 32g, 28g이고 공기 중 산소의 농도는 23 중량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공기 1kg 중에는 자, 산소가
약 몇 몰이 있는가? 몰수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보실게요. 공기 1kg에 산소가 몇 g이 있는지부터 볼게요. 몇 g이 있는지. 1kg. 그럼 1000g에는 1kg이 1000g이죠. 자, 공기 1000g에 자, 산소가 몇 g이냐? 지금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가 23 중량 %라고 했죠? 그러면 1000g에다가 1000g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0.23을 해주면 되겠죠? 23 중량 %니까. 그러면 230g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공기 1kg 중에 산소의 양이 얼마라고요? 230g. 230g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소 1몰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32g이라고 했죠? 자, 비례식으로 풀 수 있어요. 비례식. 잘 보세요. 산소 1몰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32g이래요. 32g. 자, 그러면 산소가 몇 몰일 때 몇 g이냐? 230g이냐? 그렇죠? 왜냐면 공기 1kg 중에 산소가 230g 있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걸 x라고 놨을 때 x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32분의 그죠? 32분의 1 곱하기 23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이니까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든 식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이게 7.19 정도 됩니다. 7.19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약 7.19몰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소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질식 소화에 필요한 산소 농도는 가연물과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질식 소화에 필요한 산소 농도는 가연물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고요. 2번, 억제 소화는 자유활성기에 의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다. 틀렸죠. 여기서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이제 부촉매 소화 효과로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는 것은 부촉매 소화 효과로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액체 이산화탄소나 할론의 냉각 소화 효과는 물보다 아주 작다. 맞는 거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 잔멸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화염을 금속망이나 소결 금속 등의 미세한 구멍으로 통과시켜 소화하는 화염 방지기는 냉각 소화를 이용한 안전장치이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억제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니고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 원시류의 중량 50g을 12시간 건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49.95g이고 24시간 건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49.9g이었다. 자, 수분 함수율은 몇 %인가? 자, 보세요. 수분 함수율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수분 함수율은 어떻게 구하냐? 잘 보시면 건조하기 전의 중량분의 건조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건조 전 중량에서 건조 후의 중량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수분 함수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건조한 후의 중량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12시간 건조한 후의 중량과 24시간 건조한 후의 중량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인 중량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건조한 후의 중량을 적용하면 되겠죠. 24시간. 자, 그러면
건조 전의 중량이 50g이죠. 50g 분의 50 마이너스 건조 후의 중량 얼마라고요? 49.95가 아니고요. 49.9를 하시면 돼요. 최종적인 중량이에요. 49.9g 곱하기 이제 1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분 함수율은 바로 0.2 정도가 됩니다. 예, 0.2가 나오죠. 그리고 0.2%.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얼마에 비례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자, 일단 정답은 4번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죠. 복사 에너지. 자, 복사 에너지를 Q라고 했을 때 복사 에너지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복사 에너지는 저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A 곱하기 T 4제곱이라고 해서 바로 면적 단면적과도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여기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가연물이 연소할 때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약 몇 %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가? 자, 우리 질식소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때 공기 중의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몇 % 이하로 유지한다? 낮춘다? 바로 15에서 16%로 낮추면 바로 질식소화가 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에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의 분류 중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시면 소방에서 화재의 분류는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A급부터 D급까지 분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K급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A급 화재는 일반 화재가 되겠죠. 일반 화재.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번에 K급 화재가 이게 바로 주방 화재예요. 주방 화재. K급이 주방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급 화재가 유류 및 가스 화재가 되겠습니다. 유류 및 가스 화재. 그리고 이제 4번에 바로 C급 화재. C급 화재가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전기 화재가 되는 거죠. 전기 화재. 그래서 정답은 4번에 C급 화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3류 위험물이에요.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자, 보기 중에서 1번 칼슘, 2번 칼륨, 3번 나트륨, 4번 알루미늄. 자, 보기 중에서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4번의 알루미늄이 정답이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 몇 류냐면 제2류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제2류 위험물. 이거는 이제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연성 고체.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가연물이 아닌 것은 자, A급 화재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분류되고 있죠. 일반 화재.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일반 가연물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섬유, 2번에 목재, 3번 종이, 4번 유류. 자, 보기 중에서 일반 가연물이 아닌 것은 4번에 있죠. 자, 유류는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유류는 이제 A급 화재의 가연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유류 화재인 B급 화재. B급 화재의 가연물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유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유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이유는, 자, 경유화재, 그러니까 유류죠, 유류. 경유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경유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자, 경유입니다, 경유. 자, 경유의 비중이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0.82에서 0.88 정도가 돼요. 비중이. 그러면 이 비중이 0.82에서 0.88이라고 하는 거는 물보다 비중이 작죠.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다라는 것은, 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요. 그러면 비중 자체가 경유의 비중이 작다는 거는 더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떠다닌다는 얘기는 연소면이 확대가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유 화재 시에 이제 물을 뿌릴 수 없는 이유는, 자,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물 위에 떠서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류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물과 반응해서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예, 유독가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유의 연소열로 인하여 산소가 방출된다? 산소 방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유가 연소할 때 수소가스를 발생하여 연소를 돕기 때문에 예, 수소가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자, 1번. 단위 부피당의 무게가 공기보다 가볍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단위 부피당 무게가 공기보다 가볍지 않고 무겁죠. 무겁죠. 자, 왜냐면 공기는,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냐면,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아요. 대략 29 정도가 됩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대략 29 정도 되고요.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아요. 44라고 했죠. 44.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더 크잖아요. 대략 몇 배 정도냐면은 1.5배 정도입니다. 분자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1.5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번에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산소와 최대로 이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바로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죠. CO2는. 다음 3번. 불연성이다. 그렇죠? 불연성 맞죠? 그래서 4번. 전기 절연성이다. 전기 절연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기 화재에 바로 CO2 소화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단위 부피당의 무게가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다가 돼야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소화약제에 따른 대표적인 소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포는 자, 질식 효과다. 자, 맞는 거죠? 이제 포 같은 경우는 산소를 그만 차단해 줍니다. 포가 거품이니까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질식 효과 맞고요. 2번 물은 냉각 효과다. 맞는 거죠? 이제 물은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한론은 억제 효과. 그렇죠? 연쇄 반응을 억제해주는 억제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론 억제 효과 맞고요. 4번 이산화탄소는 부촉매 효과다. 부촉매 효과가 바로 한론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인 거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부촉매 효과가 아니고요.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가 바로 주된 소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PG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LPG입니다. LPG.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죠. L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특유의 냄새가 있어 부취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틀렸죠? LPG는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색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취제를 첨가를 해서 이제 누출이 되었을 때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부취제를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다음 2번. 공기보다 증기 비중이 크다. 그렇죠?
공기보다 증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출되었을 때 천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깔린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온도가 증가하면 밀도는 줄어든다. 맞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바로 밀도는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맞고요. 4번,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래서 LPG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금수성 물질이 아닌 것은, 자,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접근을 피해야 되는 물질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위험한 물질들. 자, 1번에 칼륨, 2번 나트륨, 3번 알킬 알루미늄, 4번 황린. 자, 보기를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위험물들은 모두 제3류 위험물이 맞습니다. 근데 이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도 있고 그리고 금수성 물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4번에 이 황리는 금수성 물질이 아니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황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변전실 화재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 설비는, 자, 변전실입니다. 변전실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가 있는 곳이죠. 전기 화재. 즉 전기 화재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 설비.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1번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리고 2번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1번과 2번은 가스계 소화 설비로서 바로 전기 화재, 전기 설비가 있는 변전실 화재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요 3번에 포 소화 설비의 주 성분이 뭐예요? 포는 물과 원액을 섞는 거지만 물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전실 화재에는 포 소화 설비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요 4번은 미분모 소화 설비도 주 성분이 물이에요. 그런데 미분모 소화 설비는 물을 안개 형태로, 분무 형태로 방사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경우는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모 소화 설비는 전기 화재에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포 소화 설비가 되겠네요.